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네, 저도 검사로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공무원들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을 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본인들이 어떤 신분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신분인 피의자들이 과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형사 절차로서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수사 받을 때 밝히지 않으면 안 밝혀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실제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징계도 안 받고 최고위직까지 간 분도 있었고요.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군 검찰로 일을 할 때 해병대 중사 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민간 재판을 받고 징계 안 받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을 때 해병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괘씸죄까지 걸려서 더 세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2016년부터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 킥스라는 시스템과 공무원 연구 관련 공단의 서버가 연결되어서 킥스에 인적사항만 넣으면 공무원인지 여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변호사님,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공무원들은 이런 수사를 받게 되거나 그러면 왜 자기 신분을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사실 공무원분들이 형사 절차를 통해서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그런다기보다도 그 이후에 징계 절차라는 게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해임도 될 수 있고 면직도 될 수 있고 뭐 감복이나 견책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신분을 밝힘으로 인해서 다가올 징계 절차가 좀 우려가 돼서 신분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죠? 예. 네. 안 변호사님, 그러면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신분이 소속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청 훈령에 나와 있는데요.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공무원이 소속된 소속기관 장에게 10일 내에 수사 개시와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고소 내용이나 고발 내용이 포함되면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봐서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아마 이제 각하 결정이 되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대전지검 차장검사일 때 대전지검 소속 관할에 세종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들이 되게 많아서 장관님들이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거든요. 개인 비리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뭐 무슨 일을 잘못했다 그래서 고소고발 당하고 그런 경우 보면 장관님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 각하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범죄가 다 통보가 되나요?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또는 범죄 내용이 사소하든 중하든 모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뭐 고소나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과 같이 인지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 고소 고발이 돼서 그게 통보가 됐는데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통보가 되나요? 통보되는 내용도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 등 범죄수사 개시 통보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보면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된 죄명을 모두 써야 하는지 피의사실 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죄명만 기재하도록 하고 피의사실 요지도 추상적이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게 써달라고 담당 경찰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통지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 경찰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주나요? 예, 제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그렇게 부탁해서 최소한만 통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 변호사님, 그러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에는 역시 공무원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나요? 조금 다릅니다. 공공기관 직원 여부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바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가 통보되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또 지방 공기업 직원도 똑같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보되지가 않고 직무와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뭐 횡령을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는 등 이런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되는 것입니다. 그 통보되는 내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도 범죄 사실이 통보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가요? 사립학교 직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똑같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직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립학교 직원인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그 신분관계 등이 통보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등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실 징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